요거 가져왔죠? 네, 우리 토요일 날 기본서 못한 거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특별법은 요약집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기본서에다 요약집 들고 오세요. 왜냐하면 기본서에 민사특별법 양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냥 통째로 버리고 이걸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이제 그 7월 저 어딥니까 5월달 6월달 하고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할 건데, 그때 할 때도 다시 복습하면 이거 두 번 보는 거잖아요. 민사특별법을.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이때까지 십몇 년치 나왔던 기초지문이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뒤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자, 문자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책이 제일 두껍습니다. 네? 맞죠? 제일 두꺼운데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드냐면서 요약집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이론 내용만 딱 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8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약 600문제 들어가 있어요. 600문제. 문제가. 근데 이제 600문제인데 중복되는 내용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빼가지고 이제 주목되는 거는 몇 회 나왔다고 옆에 갈로가 다 돼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거 빼버리고, 그러면 4회분 나왔던 거 있잖아요. 5지문 아닙니까? 맞죠? 그럼 20개 돼야 되는데 11개 정도밖에 안 돼요. 11개나 12개. 왜 그러냐? 9개가 중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고 가면, 이것만 달달하고 가면은요 90점 넘게 나와요. 90점 이상. 아시겠죠? 진짜. 못 믿는 눈빛인데. 못 믿는데. 자, 90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특징은 이론을 정리하고 바로 그 정리하면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석까지 다 해놨고. 그래서 문제 해설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중개사법은 두 권 합치면은 36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180페이지, 180페이지. 맞죠? 330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시죠? 자, 그럼 된다. 양이 많지가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개론 요약집도 뭡니까? 180페이지, 170페이지 되잖아요. 그 문제 읽어보세요. 300페이지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책은 요번에 보니까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보기 좋고. 자, 어떤 분이 이제 뭡니까? 글자가 좀 작은 것 같다. 작아요. 그래서 째려보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갑니다. 자, 어디 보냐면은, 목차 있고 넘기셔가지고 2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민법 총칙인데요. 법률 관계 나와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 밑에 시험 안 나옵니다. 참고사항 보시고. 자, 우리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권리 변동입니다. 무슨 변동이라고요? 권리 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인데, 자, 우리 그 판서 노트 펴보세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판서 노트 2페이지 펴시고, 자, 우리 요약집은 3페이지입니다. 한 3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요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바로. 자, 우리가 이제 권리의 모든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권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연인, 우리 같은 자연인과 뭐로 나눠집니까?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에 뭐 합니까? 이제 객체가 나옵니다. 객체. 그래서 이제 권리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 자, 이게 98조에 보면은 나옵니다. 물건. 자,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을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인데, 이 물건은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99조 가면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오죠. 부동산은 개론할 때도 하대요. 토지와 그 정착물, 여기죠. 들어봤어요? 네. 그게 99조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외 물건을 뭐랍니까? 동산이 납니다. 99조에 되어 있어요. 개론에도 배웠죠? 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아시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의 주체인 누굽니까?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깁니까? 권리의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요,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데요? 권리의 주체부터 객체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3조 2월부터인데 권리 변동부터가 우리 시험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권리 변동.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권리의 주체인 갑이, 사람이 권리 객체인 부동산, 물건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럼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러면 한다. 권리의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 됐을 때 권리가 많은 건 뭡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은 뭡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있다.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거는 최초의 취득이 뭡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으로 받으면 순계 취득이란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듣고 또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들었다 생각하고 강의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좀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앞에 강의 동영상 기본서 강의를 좀 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야 이해가 된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되고 있는 중이죠? 반응은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물어봤는데 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대회 나가면 여러분 1등이에요, 1등.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맞죠? 네. 자, 그래서 최초의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을 받아서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취득의 종류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외워봅시다. 건물의 신축. 필기 다 돼 있습니다. 네. 이제 필기도 다 돼 있잖아요. 맞죠? 필기도 다 돼 있고, 필기를 또 내놨으면 요약집에도 또 해놓고, 맞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인데 건물의 뭐예요? 신축이다. 신축.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주물 선정. 무주물 선정. 자, 우리 여기 무주물 선정에서 이 무주물은 뭐에 한한다? 동산만 된다. 이런 내용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주물 선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 잡았죠? 무주물입니다. 물고기는 잘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움직입니까? 찾기 힘들잖아요. 맞죠? 동산입니다. 됐어요? 자, 선점했을 때.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요 선점하면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도시여부 보면은 이경규가 뭡니까? 물고기 잡아서 뭡니까? 물고기 잡아서 해쳐 먹든 매운탕 끓여 먹든 지 마음이죠. 전혀 그런 거 안 봅니까? 도시여부. 네, 공부한다고 매진하다고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해를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주물 선점. 요거. 그 다음에 매장. 자, 유실물 습득부터 합시다. 유실물 습득. 우리 필기된 상대로 유실물 습득.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 그럼 습득자가 취득하는데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몇 월 지나야 됩니까? 6월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유심을 하죠.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유자, 이렇게 생겼다니까, 유자가. 그래서 6월이야. 아시겠죠? 잘 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식 상태를 보면은 꼭다리 딱 있고 이렇게 있거든. 6월이야.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3년 전에 주택가리자 시험에 1년으로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실물은 몇 월? 6월. 아시겠죠? 요걸 유심히 봐라. 유심히 봐라. 알죠? 자, 됐어. 외워졌어, 우리는 벌써. 자, 유실물서부터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자면 취득하죠? 숫자가 취득하는데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자, 요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5년인가 6년 전에 타워팰리스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타워팰리스에서 뭡니까? 1억을 주었어요. 누가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시겠죠? 그럼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아줌마가 취득을 한다. 찾아줬죠? 그럼 유실물법 4조에 의해서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든 돈 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땅 팠는데 돈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죠?
땅 샀는데 어떤 놈이 뭡니까? 나쁜 N방 이런 거 애들 있잖아요. 땅에 돈 묻어놨거든. 팠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 돈이 나오더라. 돈다발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습득할 수 있어 없어? 근데 6개월 동안 소유자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신고하면은 경찰이 다 조사하고 다 합니다. 그 제발 몇 개월 동안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제발. 매일 물도록 빌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내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나의 뭡니까? 최초의 취득이다. 됐어요? 요심을 습득. 그 다음에 이제 매장물 발견은 요건 몇 년입니까? 요 1이죠, 1년. 알겠어요? 자, 우리는 요 한 개로서 꺼낸다. 요거 뭐죠? 요거 요렇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1년입니다.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발견자가 취득을 한다. 이게 매장물 발견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또 뭐가 있습니까? 첨부. 첨부는 뭐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첨부를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첨부 파일이 뭐예요? 첨부 파일. 자, 뭐랍니까? 자, 메일에 첨부해가 보내 이러잖아요. 붙이는 게 첨부예요. 붙이면서 양이 크잖아요. 그죠? 커지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물건의 소유자가 갑이고, 요 물건 소유자가 을인데, 붙이면 누구 걸까? 이게 법조문이 다 돼 있다고, 민법은. 자, 우리가 부합을 했을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중개에서 자격했다면은 이 둘이가 붙였는데 내 건이 이 건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봐. 법에 주종 구별할 수 있으니까 주된 동산 소유자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얘가 뭐랍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데라 뭡니까? 돈 좀 줘라 이랍니다. 또 이 너무 빨랐나? 다시 돈 좀 주고 시작하라고. 그게 법에 돼 있다고. 알겠어요? 그럼 둘이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민법 가야 돼. 민법. 아시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전부 다 민법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왜? 개인 간에 고통스럽지만은 해야 돼. 개인 간에 문제 생기면 전부 다 민법 적용이 되잖아요. 예? 아시겠죠? 인상 좀 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민법 그래서 여러분만 하면 돼요. 맞죠? 왜? 이것도 지식이니까 나중에 가르쳐 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부친 물건의 최초의 취득자가 누가 된다고요? 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취득 알겠죠? 첨부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 부친 물건의 최초의 취득이다. 됐습니까? 자,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 선의 취득은 뭡니까? 자, 선의 취득은 제일 먼저 이모. 이 선의 취득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조카 새끼를 생각해요. 조카 새끼. 이모가 자전거를 조카에게 빌려줬는다. 이 조카 새끼가 팔아쥐었다 이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네. 판소는 또 41페이지인가 보면 나와요. 그거는 넘기지 말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동산이어야 되고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해야 되고 받은 사람이 선의고 무과실로 점유를 하면은 무슨 취득한다?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선의 취득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맞죠? 나오면 뭐예요? 무슨 취득이라면 하면 돼요? 원시 취득이라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의 취득은 동산에만 인정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부동산은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게 부동산이니까 출제위원들이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는데 주택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이 돼요. 주택가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취득시효 들어봤습니까? 취득시효. 시효가 뭡니까? 시간이 흐름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주는데 취득한 효율을 주는 게 뭐라고요? 취득시효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20년간 평공연하게 남의 땅을 점유를 하면은 뭐함으로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점유 취득시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도 효력이 뭐라고요? 원시 취득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48페이지 참조 이렇게 놨죠. 판소노트에. 자, 판소노트 4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판서노트 48페이지 넘기니까 소유권에 뭐가 나옵니까? 취득이 나오죠. 취득이 나오는데 자,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 보니까 나옵니다. 이거 뭐 나옵니까? 이거
자, 선의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나옵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인데 효력이 무슨 취득이라고요? 앞에 보니까 원시 취득돼 있죠, 밑에. 앞에 보니까 법률 규정이고 밑에 갈래에서 원시 취득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7, 8월 달 가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도 그때 다음 중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2등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자, 그때 풀려면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의 종류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원시 취득의 종류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외워봅시다. 원시 취득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외우지 말고 내가 이 건물 돈 들여가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최초의 취득 맞습니까? 원시 취득이랍니다.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고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소유권 딱 한 달 뒤에 소유권 파트 할 때 다시 또 이거를 정의해 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의 내용을 정의를 해야 되고, 자, 최초의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취득이 뭐라고요? 승계 취득이다. 자,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 자, 이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은 용인물권 들어봤습니까? 네. 용인물권은 뭐 있습니까? 전 들어봤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자, 여러분이 이제 등기법 가면은 지상권을 설정 등기한다고 들어봤습니까? 지역권을 설정 등기한다 들어봤죠? 전세권을 설정 등기한다고 그래서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도 설정함으로 취득합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잖아요. 설정. 맞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지정가 저당권은 뭡니까?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뭘 한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설정하면서 취득하는 거는 배웠고, 이전하면서 취득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특정된 물건을 받는 무슨 게 있습니까? 특정 승계가 있고 빚도 같이 받는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자, 특정 승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매매가 있고 증여, 특정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고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등등등등 대부분이 특정 승계입니다. 근데 포괄 승계는 빚도 같이 포괄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뭐예요? 상속.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회사의 합병. 합병이 되면 앞에 회사 갖고 있는 빚도 같이 받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현대 산업개발에서 뭡니까? 아시아나항공 인수했는데 뭐 됐습니까? 뭐 똥돼버렸죠 완전히. 비행기가 지금 안 뜨니까, 알죠? 그래서 인수 못하게 지금 인수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원래 인수한 날짜가 지나갔는데 이제 연기하고 있어요. 특수 상황이니까. 받았다가 뭘 받습니까? 폭탄 맞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우리나라 좀 안정화 됐는데, 맞죠? 그렇게 됐습니다. 잘 몰라 보네요. 울산에도 지금 확진자 좀 2명 나왔더니 미국 갔다 온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 같은데 해외 갔다가 오신 분들 지금 우리 울산에서는 변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해외 유입됐다가 이제 전부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외에서 다 걸려가 오는 거야. 아시겠죠? 해외에서. 자, 우리는 뭡니까? 없습니다. 울산은 지금 2달째 없습니다. 60일 넘었어요 지금.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알죠?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건강체다. 알겠죠? 건강체다. 자, 그래서 이제 포괄 승계는 상속과 합병, 그 다음에 포괄 유증. 포괄 유언으로서 증여할 때 빚도 같이 주는 게 뭐라고요? 포괄 유증이라 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 자, 그래서 이제 승계 취득까지 봤고요. 자, 이제 변경 갑니다.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어요. 주체의 변경. 자, 여기 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위에 거 좀 더 설명하면은 18회 시험의 정답이 뭡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뭡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네. 맞죠? 자, 설정 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내용의 변경이다,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시 등이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체의 변경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주체 변경은 요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을에게 넘겼죠. 그러면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무슨 변경이랍니까? 주체의 변경이라고 한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요번에.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내용의 변경이 있죠.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은요,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양적 변경은 요 붙이니까 첨부같이 붙이니까 양이 어떻게 돼? 커지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첨부.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3억짜리 가치가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또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 목적물 담보 가치는 2억으로 떨어지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제한 물권을 설정하면 가치가 떨어지죠? 자, 첨부하니까 양이 늘어나는데 제한 물권을 뭡니까? 설정을 하니까 양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첨부는 양이 늘어나고 제한 물권 양이 줄어들고 양이 변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변경으로 갑니다. 자, 질적 변경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은행이 저당권자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뭐예요? 저당권 뭡니까? 설정자랍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뭡니까? 한 5억, 4억, 5억이 하지만 내가 돈을 다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있죠.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윤미향 씨라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윤미향 씨가 정의연 그 아파트 살 때 그 돈 대출 상의도 안 하고 다 샀더라고. 돈 몇 억짜리를.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잘 모르나 보네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 잘 모르시는데 정의연에 지금 이제 뭡니까? 저 국회의원 된 사람, 더불어시민당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위안부 할머니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 때 시계 한 개 바꿔달라 해도 안 바꿔줬대요. 그래요. 그리고 희한하더라고, 그 사람. 하여튼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거 빠지면 안 되고, 자, 하여튼 그렇다. 대출 다 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이 돈이 이제 있으면은 대출 안 받고 사면 제일 좋은데 보통 등기부등본 한동 전체를 떼보면 아파트 한동 전체 떼보면은 80%가 대출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결혼하잖아. 또 돈 해가지고 줘야지. 아시면서 그래요. 나 결혼시켜보세요. 알겠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결혼 자금 대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80%가 대출 받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은행이 뭐라고요? 저당권자. 이거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자 설정자인데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혹시나 이 땅이 수용이 되거나 화재가 나면 수용 보상금이나 화재 보험금에도 저당권이 지랑권 행사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어떤 거냐면 물건 위에 저당권자는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수용 보상금이나 화재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다? 물상 대위성입니다. 요 옆에다가 압류 적어 놓으시고 압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압류인데 밑에다가 또 제3자의 압류도 가능 이렇게 넣어야 돼. 요거 뒤에 가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요 내용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대물 뭡니까? 변제라고 합니다. 됐어요? 바뀌었죠? 돈이 갔는데 물건으로 받는다. 세법에는 뭐가 물납 들어봤어요? 물납. 물납, 그 비슷한 내용이죠, 이거. 민법에서는 돈을 갚을 때 못 갚으니까 물건으로 갚는다. 대물 변제. 아시겠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적 변경은 물상 대위와 대물 변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양적 변경은 첨부와 제한 물건의 설정 이렇게 됩니다. 첨부하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붙이는 양이 늘어나잖아. 맞죠? 제한 물건 설정은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 자, 이게 18회 때 시험 나왔었어요. 18회 시험에 정답은 나왔는데, 자, 이겁니다. 자, 이 목적물의 가액이 10억이야. 10억이야. 그러면은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을 대출 받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새마을 공고 가서 돈을 더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져본 적이 없거든, 10억짜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1억 대출 받았다가, 안 그러면 국민은행 빌렸다가 또 우리은행 가서 1억 더 대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담보 가치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1번 저당권이라고, 두 번째 있는 것을 2번 저당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 사업을 해서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얘가 이제 요걸 변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은 뭡니까? 담보로 받는 채권이라고 해서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라는데 담보로 받는 채권을 이름을 뭐란다? 피담보. 저당권에서는 이름이 채권이 아니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죠?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붙어서 같이 죽는 성질 뭐랍니까? 부종성입니다. 요때는 무슨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시험에 지금 뭐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럼 소멸됐잖아. 그럼 2번이 1번으로 어떻게 가? 순위가 승진이 됩니다. 순위 승진. 이 순위 승진을 뭐란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임차권 채권이야. 등기하면 물건하고 비슷하게 되죠. 물건하가 됩니다. 물건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때도 뭡니까?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임차권에 대해서는 인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순위 승진을 뭘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저당권의 소멸은요, 자, 어떻게냐? 제일 먼저 절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이 있어요. 절대적 소멸은 뭡니까? 목적물이 뭐 되면,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자, 우리 이 대표적인 뭐예요? 상품백화점이죠. 상품백화점 94년도에 무너졌잖아요. 맞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적 소멸입니다. 아시겠죠? 자,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뭡니까? 갑이 을에게 넘겼잖아.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넘겼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 갑이 누구예요? 전 주인 입장에서 무슨 소멸입니까? 상대적 소멸입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은 뭐가 있습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원시취득이 있고, 앞에서 한번 받는 경우가 있죠? 승계취득이 있는데, 승계는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 설정하는 거는 지지전 저당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전 받는 거는 특정된 물건을 받는 거 아니고 빚도 같이 받는 포괄승계가 있다. 상속이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변경은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자기 변경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은 첨부, 질적 변경은 물상대위, 대표적인 그 내용입니다. 자기 변경은 순위, 승진. 절대적 소멸은 뭐예요? 목적물이 멸시했을 때, 상대 소멸은 전주 입장에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박스에 쪼매나게 한 방에 정리해놨죠? 요약집 3페이지. 맞아요? 요약집 3페이지에 쪼매나게 해놨죠? 아, 간단하게 해놨다. 자, 밑에 가서 핵심 문제 갑니다. 바로. 자, 핵심 문제. 권리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다. 1번 맞습니까? 네. 맞고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는 경우, 저당 잡았다 하면은 설정적 승계치드. 맞죠? 저당 잡았다, 지상권 잡았다, 전세권 잡았다,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치드이죠. 그 이유 맞죠? 3번 어떻습니까?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가 뭐였습니까? 순위 승계됐잖아요. 순위 승계됐을 때는 뭐라고요? 내용이 아니고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 심리학식 책 없으면 빌려오세요. 빌려오시면 돼요. 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써도 아직 책, 자, 쓰고 나중에 새 책 반납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1번에 3번 문제 순위 승진이 키 단어죠. 순위 승진은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변경, 작용 변경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업을 우리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갑의 입장이잖아. 그럼 무슨 소멸입니까? 상대적 소멸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상속에 의해서 피상손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뭐 됐습니까? 승계됐잖아. 그러면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자, 보세요. 상속은 어디 있습니까? 포괄승계죠? 상속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전적 승계. 그럼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해도 맞고, 상속은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포괄승계다 해도 맞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옆에 적어놓읍시다.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했으니 맞고, 무슨 승계다 옆에 관련해서 포괄승계다 같이 적어놓으시고. 상속은 이전적 승계 안에 있습니다. 승계취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승계취득이라 해도 맞고, 이전적 승계취득이라 맞고, 포괄승계라 해도 맞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순위승계는 무슨 변경입니까? 작용의 변경이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권리 변동의 원인. 자, 밑에 3페이지, 요약집 3페이지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인데 밑에 가서 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총체를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이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있다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이 어디냐면은 판소노트 1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1페이지. 1페이지 폈습니까? 자, 1페이지 피니까 이게 나오네요. 법률 뭡니까?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적어놨을 겁니다. 법률 사실은 정의가 뭐랬습니까? 법률 적어놨을 건데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개개의 사실이다 적어놨을 거죠. 처음 하신 분은 안 적혀있고 하신 분들은 적어놨을 거예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정의고, 법률 요건은 뭡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합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그리고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해놨죠. 필기해놨을 거예요. 처음 오시면 적어놔셔야 돼요. 적어놓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법률 요건은 권리가 변동되는데 원인인데, 당사자가 원해서 갑에서 을로 바뀌는 무슨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고. 자, 뭐가 있다고?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 안에 보면은 불법행위, 사무관리, 뭐 다 부당이득 나와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갑에서 을로 보세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게 둘이가 원해서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 통틀어서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얘들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고요? 법률 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걸 저희들이 따지러 오면 안 되고 독일 법학자들이 이런 것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등등 이런 것들 그냥 법률행위로 부르지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데
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수용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권리가 갑에서 월로 넘어가는 것은 원에서 넘어가는 법률 행위가 있고,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갑에서 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판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류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인데 종류가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책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기본서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듣기 전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해 안 되면 취합하면 됩니다. 안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률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페이지 내용까지 설명했고요. 넘겨보세요. 이제 법률 사실이 나오죠? 나옵니까? 법률 사실은 저희가 뭐랬습니까?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요약집에도 줄 꺼놓고 진하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또 요약집에 뭡니까? 전부 다 줄 꺼놓고 막 현관에 다 해놓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중요 부분을 딱 줄 꺼놓고 딱 진하게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네. 판례도 뭡니까? 전부 다 줄 주고 또 뭐 동그라미 낮추고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중요 부분을 줄 꺼놓고 다 해놨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밤샘에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법률 사실의 분류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법률 사실의 분류. 자, 어디 판서 노트에는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 법률 사실 분류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좀 쉬겠습니다. 좀 10분 쉬고 할게요. 10분 쉽니다.